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정말 오르락 내리락하는 우리 시장인데 네. 시장 따라가다가 된통 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을 따라가지 않고도 좀 선방할 수 있는 그런 기법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기도 부담스러운 시장이고요, 장기도 부담스러운 시장이에요. 근데 단기도 어려운 시장입니다. 단기 트레이딩도 어려워요. 최근에 아마 단기 트레이딩 많이 하시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실 1분봉, 그러니까 1분봉인데 제가 뭐 예를 들면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밑꼬리가 이게 1분봉인데 1분봉 굉장히 빨리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한 마이너스 10% 정도 돼요. 이런 캔들이 요즘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없던 이렇게 움직이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리고 매물이 쏟아질 때는 또 한꺼번에 쏟아져서 그런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버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좀 어렵다. 끌고 가기가. 그래서 종목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그러려면 어떤 종목을 컨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연히 상승 모멘텀은 발생이 돼야겠죠.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책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6월 3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상승 모멘텀이 연속성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시장이 원체 빠르게 변화하고 수급의 이동도 엄청 빠르죠. 하루에도 뭐 주도 섹터가 뭐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급도 이동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타면서 수익을 내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매매를 하고 계시면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는 시장이라 약간 좀 위험한 시장이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어떤 부분은 챙겨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멘텀이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사실 오늘 이슈가 나왔으면 내일까지만 가주면 돼요. 이 상승 모멘텀 이슈가 내일까지만. 근데 오늘 끝나는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개별 이슈라든가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 소멸, 오늘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섹타군이 움직인다? 요거는 내일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섹타가 움직이면.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 이거 섹타군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관련 종목들 다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섹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제약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방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섹타군들이 움직일 때 이런 섹타군이 움직이는 종목에서 일단은 종목을 컨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목을 찾으려고 너무 노력 안 하셔도 되는 게, 한 종목을 찾잖아요. 그럼 그 종목 가지고선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 한 종목만 계속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군들, 그리고 올라가는 섹터,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 이 관심도는 다르게 표현하면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이거는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래량을 볼 때는 발행 주식의 30% 이상 되는 30%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 그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행 주식이 뭐 1000만 주예요. 그러면 최소한 300만 주 이상은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그래야 단기 트레이딩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변동성이 이렇게 크죠. 이게 여기에서 뭐 한 10%를 올려요. 이 10% 올릴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고요. 심지어 원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고 반등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에는 이렇게도 안 가고 되려 이거를 다 반납해버려요. 올렸던 거를.
그럼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식이면은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예, 꽉 찬 캔들. 여기가 지지 라인이겠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저항이고. 근데 여기 요즘에는 여기도 꺾고 이렇게 다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수급의 이동도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하면 물려버리면은 그냥 뭐 또 며칠 끌고 가야 되는 기회비용이 또 상실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은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캔들도 분봉상에서 이런 캔들도 잘 안 만들어져요. 이게 막 7%에서 막 10%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로. 이런 캔들도 잘 안 만들어져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온 종목은 체력이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종목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섹타군이 정해졌으면 원래는 대장주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대장주는 항상 우리가 뭐 매수할 기회도 안 주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로 상한가로 직행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20%가 넘게 되면 사실 이 구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이미 오늘 주가가 20%가 넘게 뛰어 있는 상태면. 그럴 때는 바로 2등주와 3등주를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예. 2등주는 뭔지, 3등주는 뭔지. 대장주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면 2등주와 3등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가 뭐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섹타군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시면 그 관련 종목들 중에 이게 대장주고 이게 2등주고 이게 3등주인지를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거든요. 잘 올라가는 게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당연히 대장주죠. 그리고 이렇게 파악을 해놓으시면은 이 종목이 만약에 오늘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해요. 그럼 바로 2등주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거든요.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리고 섹타군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좀 기간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지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최근에 정치 테마주라든가 정책 관련 종목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이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긴 해요. 눌림목도 좋은 타점이죠. 근데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가는 부분은 이 눌림목, 지지해주는 라인이죠. 눌림목에서 지지를 해주는 라인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 라인을 짧게 잡을 수가 있죠. 바로 밑으로 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박스권 매매다라고 했을 때 이 윗선이 저항이겠죠. 저항이고 요 밑에가 이제 지지예요. 그러면은 눌림목을 지지해주는 시점은 여기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에서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저항을 돌파하는 지점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갑자기 큰 폭으로 들어옵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터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뉴스가 나와요. 이슈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돌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캔들이. 그러면 이거 돌파하는 시점에 장중 단타도 가능하겠죠. 장중에 이거 돌파하는 시점에 장중 단타도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는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저항이 이쪽에서 지지로 바뀌어요. 돌파하는 순간. 돌파를 하면 지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튀었다가 여기가 또 지지하는 라인이에요. 여기가. 원래는 저항이었지만 지지로 바뀌니까. 그럼 여기도 매수 타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정이 안 나오고 만약에 이 이슈가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큰 이슈기도 하고 시장의 기대감을 충분히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하면 강력한 이슈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바로 가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돌파 구간은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요.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대응 전략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박스권 상단 돌파는 최근에 많이 안 나와요. 예, 안 나오고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이런 돌파 구간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캔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캔들이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한 장대 양봉이에요. 이게 기준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기준봉. 이게 기준봉이 되는데 여기가 저항이에요. 여기가 저항. 그리고 여기가 지지. 아마 차트를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 캔들 안에서 놉니다. 주가가. 예.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죠. 근데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또 만들어져요. 여기가 돌파하는 시점이 여기도 매수 타점입니다. 이 돌파 매매랑 같은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도 또 매수 타점. 박스권 매매랑 비슷한 접근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물대를 확인을 해야겠죠. 매물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고점을 앞서 만들었어요. 짧은 시간에. 아까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이 굉장히 길게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은 여기를 매물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바로 끌어올릴 때 있잖아요. 바로 끌어올릴 때는 여기가 매물벽입니다. 매물벽. 그래서 바로 끌어올릴 때는 여기에 부딪히면서 빠질 확률이 높아요. 바로 끌어올릴 때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돌파 매매라든가 주가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좋으려면 매물벽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 여기를 돌파할 때. 이런 돌파하는 지점. 이게 전 고점일 때. 그리고 이게 뭐 52주 신고가가 영역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뭐 52주 신고가도 거의 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전 고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서도 당연히 어떤 거래 대금이 그전에 없던 거래 대금이 터져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를 들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돌파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저항이에요. 여기는 저항이에요. 저항. 전 고점이죠. 전 고점이 저항이에요. 근데 여기서 돌파를 해버리면 여기가 또 지지로 바뀌어요. 차트상으로.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내려오게 되면 조정이 여기까지 나올 확률이 높죠. 여기에서 또 다시 반등하겠죠. 그럼 여기도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하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매수 타점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눌림목, 이런 지점, 지지받는 라인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하죠. 이게 깨지면 바로 손절입니다. 이거는 깨지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막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못 버티거든요. 종목에 정말로 확신이 없으면 못 버텨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힘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들도 이 꼭대기에서 안 팝니다. 여기서 못 팔아요. 그냥 어깨 정도에 파는 거예요. 어깨 정도에.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비중 조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뺐다가도 이렇게 다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다 담으시면 큰 폭으로 빠졌을 때 못 버팁니다. 근데 비중을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부담감을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덜면서 갈 수 있겠죠. 이게 심리적으로 제가 불안하고 이러면은 수익 낼 수 있는 것도 못 내요. 불안하면.
근데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가게 되면 이 불안감이 약간 완화가 되면서 되려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사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시총이 1,000억 원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 사실 더 많아요. 예. 이 1,000억 원이 안 되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총 3,000억 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종목들이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이 변동성을 이기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안 빠집니다. 예.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시총이 한 3,000억 정도 되면 최근에 이슈를 받았다?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안 보셔도 돼요. 당연히 많이 터졌을 거니까. 근데 요런 1,000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조금만 나와도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많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경험치를 많이 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경험치가 없고 트레이딩에 아직까지는 뭐 익숙하지가 않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시총 3,000억 이상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변동성 굉장히 큰 시장인데 어려운 시장입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단기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